프리우스 풀체인지된 5세대 PHEV를 타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에서는 PHEV랑 하이브리드를 전부 타보기로 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이번 여름에 프리우스를 직접 현지 시승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때 보여드리지 못했던 PHEV를 먼저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인상은 상당히 조용합니다. 하이브리드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 모드로 어느 정도는 전기차 같은 느낌이 조금은 듭니다. 약 60km 정도를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PHEV의 가장 특징은 아무래도 기본적인 하이브리드보다도 동력 성능이 좋다라는 게 일단 핵심일 텐데, 일단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대비해서 약 30마력 정도 출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223마력, 프리우스가 200마력이 넘는 모델이 드디어 출시가 됐다. 그리고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기존 120마력대였던 것이 190마력까지 올라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출력이 좋은 하이브리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일단은 드네요. 사실 PHEV는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대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에서 보이듯이 일단 가격이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대중적인 선택을 받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PHEV는 하이브리드의 기본을 갖고 있되 거기서 배터리 용량을 키우면서 일부 전기차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심 주행 혹은 단거리 주행을 할 때는 전기차처럼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고, 그 이외의 상황, 예를 들어 장거리 항속 주행을 꾸준히 가야 될 때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드로 사용을 하면서 주행 거리를 대폭 늘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이제 PHEV죠. 니로나 이런 차들이 나오긴 했지만 워낙에 비싼 가격과 그리고 PHEV는 너무나도 애매하다라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많이 외면을 받다가 최근에는 수입차를 중심으로 PHEV가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PHEV를 디젤 대용으로 많이 판매를 하면서 그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오너들도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프리우스 PHEV의 특징은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마케팅을 펼쳐오고 있죠. 그래서 내년 시즌부터 이제 CJ 슈퍼레이스에 프리우스 컵이 드디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프리우스가 레이스를 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일본에서는 프리우스를 기반으로 한 슈퍼 GT나 이런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색적인 풍경은 아닙니다만, 국내에서도 이제 하이브리드를 기반으로 한 레이스가 드디어 열린다. 내년 레이스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일단 아이오닉5 원메이크 레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전기차 레이스가 생기고, 그리고 KSF에도 EV 클래스가 생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전기차 클래스가 생기는 동시에 프리우스 원메이크 컵이 생기면서 하이브리드 레이스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프리우스 PHEV가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안착을 한다면 더 많은 브랜드들이 PHEV를 기반으로 한 레이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하이브리드 레이스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차에 대한 느낌을 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초반에는 토크감이 꽤나 느껴지는 편입니다. 전기 모터로 거의 구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전기차 같은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CR-V 하이브리드처럼 이번 토요타도 전기 모터의 출력을 꽤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특히 PHEV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출력을 내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느껴지는 출력의 체감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기존의 프리우스가 연비만 좋고 너무나도 안 나가서 착한 운전을 해야 됐던 것에 비하면 조금 더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해졌다. 일단 아무래도 이번 프리우스의 가장 큰 핵심 변화는 디자인에 있죠. 기존까지의 프리우스들은 디자인이 너무나도 못생겼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특히 그것은 4세대 모델에서 꽤나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평가인데, 이번 5세대 프리우스는 스포츠카처럼 슬릭한 라인, 실루엣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실루엣과 디자인이 어울리는 출력을 가지고 있다. 드디어 생긴 만큼 잘 나가는 차가 됐다 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토요타에서 이 차를 출시하면서 했던 프레젠테이션에 상당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운전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보통 하이브리드 차들은 실용성, 연비 이런 면에서 주로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서 하이브리드 차를 런칭을 하면서 운전의 즐거움을 표현을 하는 게 좀 굉장히 이례적인 편인데, 실제로도 이런 즉각적인 악셀 반응이라든지 꽤나 성숙한 핸들링, 피드백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스포티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기존에 있던 프리우스가
조작감에 있어서 좀 많이 가벼웠던 느낌이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5세대 프리우스는 상당히 되게 민첩해졌다. 스티어링을 조작을 함에 있어서도 되게 즉각적인 반응이 느껴지고요. 이 스티어링의 기어비가 굉장히 쫀득쫀득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제 한계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 PHEV가 기존 PHEV에서 달라진 점이 배터리 위치를 바꿈으로써 트렁크 공간도 꽤나 확보를 했고, 그리고 좀 더 차체 중앙 쪽으로 배터리를 이동을 하면서 운동 성능에도 개선을 이뤄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면서 불안했던 그런 거동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GR86 같은 스포츠카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꽤나 이제 스포츠 드라이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토요타는 GR이나 TRD 같은 튜닝 파츠 같은 브랜드도 런칭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모터스포츠에 좀 더 그런 집중을 하면서 토요타가 더 이상 지루한 노인들의 차라는 인식을 깨부수고 좀 더 팬시하고 젊은 사람들도 스포츠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젊은 브랜드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니까요. 이번에 프리우스가 그런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를 하면서 이 엔진 음색에 대해서도 튜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기존까지 이제 토요타들이 좀 비판을 받았던 것이 이 CVT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급가속을 하거나 할 때 좀 불쾌한 진동과 사운드, 그리고 이 CVT 특유의 그 늘어지는 듯한 가속 느낌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이게 PHEV라서 좀 그게 좀 덜하게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파워트레인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꽤나 묵직한 가속음이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ECVT 특유의 그런 무단 변속기 특유의 그런 질감은 여전히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출력이 꽤나 높아졌기 때문에 그 이질감은 상당 부분 줄어들었다라고 일단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번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조금 높아졌죠. 기존 모델은 이제 3천만 원대에서 출발을 했던 것에서 이번 모델도 깡통 모델은 3,990만 원에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3천만 원대에 시작을 한다라는 것에 맞추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구매하시는 트림은 4천만 원 이상의 트림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4천만 원이 오른 것에 대한 값어치를 충분히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차이점은 일단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이 주행 질감의 향상에 굉장히 큰 이유가 있겠다. 가격 상승은 이런 주행 질감을 올리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존 프리우스들이 좀 움직임이 가볍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런 주행 질감 그리고 풍절음, 노면 소음 같은 부분도 상당 부분 좀 절제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비가 오는 상황에서 노면에서 비가 좀 튀는 상황인데도 꽤나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차급에 비해서 정숙하다는 거지 차급을 뛰어넘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만 꽤나 괜찮다. 그리고 이 요철에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최근에 나온 차들이 되게 필요 이상으로 단단해져서 그 부분이 요즘 신차들에게 좀 불만사항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었는데, 이번 프리우스 같은 경우는 19인치 휠을 장착을 하고 있음에도 꽤나 컴포트한 주행 질감을 갖고 있다라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제 기존 프리우스 오너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3세대 모델을 타시는 분들이 슬슬 차를 바꿀 시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5세대 프리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륜구동이 지금 당장은 또 출시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제외가 되면서 지금 좀 많은 오너분들이 아쉬움을 사고 있는데, 심지어 이 5천만 원에 가까이 하는 PHEV도 전동 트렁크가 제외된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차의 성격을 감안을 했을 때 일반적인 대중차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동 트렁크 꼭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가격적인 면을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아쉽다, 그렇게 느껴지고요. 지금 교통량이 많아서 이렇게 시원시원한 가속을 해보고 있지는 않지만, 일상적인 주행 영역에서의 이런 가속감은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워트레인만 본다면 기존의 프리우스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힘있는 가속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이 차를 되게 기다려 왔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 차가 처음에 디자인을 공개를 했을 때 실제로 구매까지 고려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지금 제 차를 조금 더 타는 것으로 결정을 내리긴 했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들도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프리우스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이런 상품성이나 이런 면에서 발전을 이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전히 하이브리드의 절대 강자다운 토요타답게
이번에 새로 바뀐 파워트레인이 상당히 괜찮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또 조만간에 시승차 빌려서 프리우스에 대해서 진짜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제 차 i30 영상 찍었던 스튜디오에서 프리우스 진짜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서 집중 탐구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PHEV 간단하게 시승하면서 이렇게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